산재사고는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죠. 그쪽에서 먼저 보상을 해요. 치료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자동차 보험사에다 구상을 해요. 네, 이거 들었으니 너 줘. 너 가해자잖아.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런 교육은 초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받아야 될 교육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집 사면 세금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통사고는 수시로 일어나요. 며칠 전에 제가 베트남 갔는데 너무 놀랐어요. 횡단보도는 없어요. 있는데 없어요. 제가 거기에서 한 5일 있었거든요. 이번에 있는데 제가 이 나라는 큰일 날 나라다. 저는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긴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차와 오토바이가 뒤엉킨 그 길에서 정확하게 5일 만에 제가 작은 사건 빼고 큰 사건만 제가 차에 치여가지고 처박혀 있는 오토바이, 차가 다 찌그러진 사건, 제가 2개를 봤어요. 그 5일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로 그 교통에 대한 부분은 교육이 잘 돼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고가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열심히 보험 설계사들은 보험 들으라고만 하지 정말로 내가 다치고 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몰라서 정말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10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집에서 끙끙거리면서도 다치고 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몰라서 정말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10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집에서 끙끙거리면서도 단돈 500만원 받고 1000만원 받고 사고 나서 보상받고 나서 집에 가서 계속 아프면서 평생 고통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집에 퇴근, 출근 또는 내가 일하는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뭐 이런 사고가 나면 산재 사고이면서 교통사고가 돼요. 요 사건이 산재 사고이면서 교통사고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그 인과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재공단은 자기들이 먼저 치료해주겠다 라고 해요. 자기들이 먼저 치료하겠다, 해주겠다, 보상도 자기들이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 산재에서 먼저 다 치료하세요. 그 다음에 산재에서 치료한 돈이 있는데 그거 가해자 있어요 없어요? 가해자 있죠. 내가 일하다 다쳤는데 누군가가 나를 때렸으니까 내가 다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가해자잖아요. 나는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 잘해야 돼요. 내가 다쳤어요. 내 잘못이 아니고 상대의 잘못이라고 하자는 거죠. 일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면 가해자한테 책임이 있겠죠. 그러면 일단 먼저 모든 원리는 이거예요. 일단 먼저 피해자 위주예요. 먼저 피해자한테 산재는 먼저 다 치료해줘요. 보상도 해줘요.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보험사에다 구상을 해요. 구상이라는 게 뭐냐면 나 책임 없으니까 네 책임져. 누구의 보험사? 가해자의 보험사. 이해됐나요? 개념 이해 안 되시는 분? 산재가 있어요. 이건 산재라고 할게요. 보험사가 있어요. 이건 교통사고죠. 업무 중 사고죠. 그래도 핵심만 이야기해 줄게요. 먼저 산재에서는 보험사에다가 청구하는 게 아니고 먼저 피해자에게 치료해주고 보상까지 해줘요. 하고 그 위에 요 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돈 줘 하고 돈 받아가요. 이 보험사는 누구 보험사? 가해자의 보험사예요. 맞죠? 네. 이해되셨죠? 그럼 이 가해자의 보험사는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가해자의 보험사는 이 사람한테 구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산재 사고는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죠. 그쪽에서 먼저 보상을 해요. 치료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자동차 보험사에다 구상을 해요.
네, 이거 들었으니 너 줘. 너 가해자잖아. 가해자가 책임 있는 거지 산재가 책임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고 보험사에다가 돈을 받아요. 그럼 자동차 보험사의 가해자 보험사는 가해자한테 돈을 안 받아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선택의 폭은 있어요. 내가 아예 보험사 산재를 신청을 안 해버리는 거죠. 어떤 경우에 내가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산재로 접수를 해요. 왜냐? 산재는 무과실 책임주의예요. 내 과실이 많아도 산재는 일단 보상 다 해줘요. 과실 묻지 않아요. 너 일하다 다쳤지? 오케이, 다 줄게. 과실을 묻지 않아.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이야기할게요. 내 과실이 50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보상금을 3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가정이에요. 다리 하나 부러져서 3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발목 관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 치료비가 2천만 원 나왔어요. 그럼 내 과실 50%면 1천만 원 누가 부담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내 잘못이잖아요. 50% 과실이 있으면. 그런데 내가 보상받을 거 3천이라고 했는데 내 과실이 50%니까 3천에서 1,500은 또 빼야 되잖아요. 내 책임이 있으니까 1,500, 3천에서 1,500 빠졌죠. 치료비 2천인데 1,000만 원 또 빼야 되거든. 그럼 남는 거 얼마 남았어요? 500 남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산을 잘해요. 그래서 상담할 때 이렇게 딱 알고는 산재로 가세요. 과실이 없다고 보자. 과실이 없어요? 그럼 어떤 게 유리하냐? 교통사고가 유리해요. 왜? 이야기해드릴게요. 이런 거 잘 아셔야 돼요. 왜? 과실을 빼는 게 없으니까 교통사고가 돈 받기 편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산재를 뜰까? 가면 입원하고 통원하는 비용은 좀 줘. 그런데 입원도 통원도 산재가 잘라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끝, 통지야. 끝이에요. 내가 더 치료하고 싶다고 우겼어? 할 수가 없어요. 산재가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산재는 칼을 들고 딱딱 잘라요. 끝. 어차피 교통사고도 휴업소에 다 줘요. 맞죠? 근데 더 큰 게 있어요. 장애. 산재를 가면 6, 7명이 떡 지키고 있으면서 이거 줘보세요. 끽끽 눌러보고 다 해요. 사람 꺾는데 안 꺾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잖아요. 어차피 산재에 자문료 받고 환자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산재 돈 많이 나가는 거 좋아해, 싫어요? 안 좋겠죠. 환자 편 들어주면 나중에 산재에서 의사 잘라버려요. 그거.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 이건 추정이에요. 또 이게 이걸로 가지고 한 채 근로복지공단 의사 씹다. 이거 하도 되면 안 돼요. 추정이에요. 자, 그런 거에 인지상정이라고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산재에 가서 다리가 박살나가지고 갔는데 장애가 최하 등급 산재장애가 1급부터 14급까지 있어요. 그런데 14급은 뭐냐면 동통장애, 통증장애예요. 그 14급 받으면 얼마 주냐면요. 55일 그 급여만 주는 거예요. 급여를 30일로 나눠요. 거기서 한 달 급여 있잖아요. 30일로 나눠요. 거기에서 곱하기 55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얼마 되는 줄 알아요? 60, 70, 한 500만 원 되겠네요. 그게 끝이에요. 산재에서 가가지고 장애 제대로 받은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좋다 이거죠. 산재 또 갔어. 그렇게 작살 났어요. 그거 들고 교통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왜? 산재가 주겠다는 규정만큼만 주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산재보험이에요. 아시죠? 산재도 보험이에요. 우리 보험료 다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들이 요리 주겠다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요양급여, 치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휴업소네. 그 다음에 장애급여. 간병비도 6만원 정도 알고 있어요. 6만원 정도밖에 안 줘요. 실제로 우리 간병 쓰려면 얼마 줘야 돼 하루에? 15만원 드는데 6, 7만원 주는 거예요. 간병비를. 그럼 그 나머지 돈을 어디에 받아야 되냐? 교통사고로 또 쫄쫄쫄쫄 하는 거예요. 왔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과실이 없는데 이야기한 거예요. 왔는데 산재에서 장애를 못 받았네. 14급 통통장애만 받았네. 운동범위 정상이라네. 그러면 사기업이에요. 보험사가. 아이고 장애가 14급 18급 있으시네요. 5년이시라고요? 그럼 3천만 원 드릴게요. 할 보험사가 어디 있냐 이거죠. 있어요? 아니 근로복지공단이 인정을 안 했는데 장애를 14급 아프기만 해요?
운동보험이 이상 없어요? 하고 끝낸 건데 그 놈을 들고 가서 보험사에다 대고 나 장애가 5년 남았고 그래서 3천만 원 줘. 줄 수 있는 사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변호사 사무소에 질문하고 정보를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선임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2천, 3천, 5천, 1억씩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잘해주시는군요. 꼬박꼬박 가서 그대로 듣고 가서 장애 없음, 동통장애 끝. 그러고 나서 다리 질질 꺾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외상성, 관련절 마음 맨날 아파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산재로 가야 되느냐, 교통으로 가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부분이 거기서 결정된다. 근데 디테일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러나 오늘 이 강의는 거기까지 들어가면 다자. 그래서 재미나는 것만 하려고 해요.